안녕하세요. 성산 케미팀입니다. 저녁 땐 잠깐 개인적인 사가 있어가지고 실방을 지내 못해서 오늘 녹화 방송을 합니다. 시간이 오전 5시 4분이고요. 위증시가 간만에 반등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다우 산업이 2%대, 나스닥 종합이 2.29% 올랐고 S&P 500이 2.27% 올랐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보는 미증시의 급등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 저점 매수, 반발 매수가 좀 있고 또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좀 올라가주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선물 지수를 잠깐 보게 되면 역시나 괜찮아요. 괜찮고 잘 끝나주고 있기 때문에 잘 시작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반등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너무 많이 무너졌죠.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잘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거의 신저점 찍었죠. 700P도 깨고 668P를 찍었고 코스피도 신저점인 2151P를 찍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5일선까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또 5일선 정도로 보는데 이건 종목이 아니라 지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코스피 기준으로 2247포인트 그러니까 2200P 이상 복귀해 주는 게 좋고 코스닥도 700포인트를 회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장 그 누구도 모르지만 위증시의 급등은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잘 반등해 주길 바라고 TQQQ를 잠깐 보게 되면 TQQQ는 제가 잘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하루하루 그냥 잘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HLB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HLB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잘 끝나고서 이런 뉴스가 떴죠. HLB 관계사 베리스모가 있어요. 베리스모 치료제가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습니다. 카트티 치료제예요. 어제 이제 올리패스라든가 유틸렉스 이런 친구들, NK맥스 이런 친구들 제약바이오들이 나쁘지 않죠. 특히 NK맥스 역시 카트티하고 좀 관련이 있고 오늘 특히 시장이 살아나면서 바이오주들이 한번 반등해 주기를 좀 바라보고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시장이 많이 무너지긴 해도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끝났어요. 어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난 HLB를 먼저 보면 어제 공매도 좀 잠깐 볼게요. 하도 공매도들이 많이 괴롭히니까. 자, 4%대 나왔죠. 4%대 나왔고 HLB 생명과학도 HLB 공매도가 심하진 않아요. 9%대 나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 공매도 항상 나오는 거고 주식은 저런 건 제가 중요한 어떤 지표라기보단 그냥 참고로 보라 그랬죠. 모든 뉴스, 기사, 찌라시, 공매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건 전부 다 참고로 보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살 거냐는 것과 어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말일이에요. 이제 주식은 말일 종가상 20개선 이에 있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알려드렸죠. 예전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신저점을 찍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이때 20개선 깰 때 20년 4월 달에 하이닉스가 위험하다고 그랬고 삼성전자도 역시나 20개선인 20년 2월 달에 깰 때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가 많은 악재로 인해서 주식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항상 뉴스보다 차트가 빨라요. 또 일반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 이제 거의 5, 6년 차 안 되신 분들이 전부 다 뉴스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차트가 빨라요. 좋은 뉴스가 뜨기 전에 먼저 차트가 선반영해주고 우상향 기조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만큼 차트가 빠른데 일단 오늘 반등해줄 확률이 높아요. 일단 무조건 20개선을 깨게 되면 주식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20개선이 깰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가파르죠. 20개선이 가파르게 되면 더 빨리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HLB나 쇼명각은 가파르진 않아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주식이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급등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돌아서 나간다는 거죠. HLB의 20개선 가격이 정확히 얼마냐면 38,700원인데 요 위에 있죠.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잘 지켜주고 있고 오늘 내일이 말일이에요. 주봉에서는 수급주 육신을 훼손할 뻔했는데 일단 목요일, 금요일 내일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60주선만 잘 지켜주면 다음 주에도 다시 반등해주는, 다시 올라가주는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역시 20개선 이게 잘 끝나주고 있죠. 어제 20개선을 깰 뻔했어요. 20개선을 깰 뻔했다가 아슬아슬하게 잘 지켜주고 있고 가격은 12,300원인데 딱 멈췄어요. 자, 주봉에서 수급주선 6선 깨기 때문에 밀리는 거죠.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자, 204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지하권으로 확 들어와요. 조심해야 되는데 이 지하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20개월 선이기 때문에 절대 20개월 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12,300원대가 되겠죠. 아직은 깨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제 미증시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잘 반등해 줬을 때 깨지 않고 돌아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HLB 제약도 20개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사실 깨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위험해졌는데 무조건 이번 주 중요하고 특히나 일봉에서 지하권으로 빠지는 240원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내일이 말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말일의 종가죠. 보통 주봉의 종가와 말일의 종가가 동시에 겹치는 날이 많지는 않는데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같은 날 주봉의 종가, 월봉의 종가 동시에 마감돼요. 내일 같은 날 무조건 5개월선, 20개월선 위에서 끝나줘야지만이 이런 추세 유지가 돼요. HLB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크게 올라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HLB 자금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세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20개선 이탈 여부를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를 보게 되면 제일 낫죠. LTE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죠? 좀 이슈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렸듯이 그런 뉴스보다 차트가 빨라요. 자, HLB 테라피틱스가 20개선을 뚫고 나가는 자리가 엄청 좋다고 그랬죠. 원체대 바닥권이기 때문에 물론 깨지면 20개선 깨지면 더 모아가면 그만인 거고 돌파해주고 나가는 20개선 돌파해주고 나가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개선 가격이 12,9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지금 20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지금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유일하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폭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추세를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20주선과 5주선, 60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엘테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추세와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테는 반드시 꼭 신경 써서 봐야 되고 HLB 글로벌은 그냥 잘 꾸준히 모아 나가시면 돼요. 월봉 이치가 원체 낮고 이번 시장에 급락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 일 묵묵히 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잘 모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노터스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유틸렉스가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어요. 이 친구가 제가 한번 뛸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물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서 그린 건데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벌써 2배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 엄청나게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뛸 자리가 된 거예요. 뛰었고 자, 오늘부터는 21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올리패스도 5,000원 정도로 훼손하지 않는 게 보는 게 중요하고 프레스바이오로지스, 프레드오파마 전부 다 앞에 대량 거래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볼만해요. 지금은 어제 시장이 무너진 건데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NK맥스는 5일선이 올라탔어요. 이 친구가 유틸렉스 상한가 간과랑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5일선 근처 잘 보시고 나머지 친구들은 5일선 회복할 때 매수해 좀 좋을 것 같은데 오늘쯤에서 전부 다 회복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포르쉐 얘기 좀 더 하고 해볼까요? 어제 포르쉐 관련주들 시간에 엄청나게 밀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 속에 있죠. 자, 보겠습니다. 코리아 FT, 3기, 성우전자, 에센테크, 6일신에서 자비스, 세아메카니스, 임팩, 코로 플라스틱 이 정도인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5주선, 그러니까 중기적인 추세는 지켜냈는데 시간에 많이 밀렸어요. IPO가 코앞입니다. 포르쉐 시장 기대감. 공모가 최상단을 전망한다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최신가 그랬죠. 상장하기 때문에 열려봐야 하는데 그 기대감으로 뛸지 제로스멜로 떨어질지 그건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뛸지 제로스멜로 떨어질지는 막상 시장이 열려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전혀 그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정규장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어제 시간에 많은 종목들이 밀렸어요. 코리아 FT도 밀리고 거의 6% 가까이 한가까이 일어났어요. 6% 가까이 밀리고 3기도 많이 밀렸습니다. 성호전자 밀리고 에센테크도 밀리고 61CNS만 이렇게 안 밀렸어요. 자비스는 조금 밀렸고 세아메카닉스 약간 밀렸습니다. 임팩도 밀리고 이렇듯 그 전부 다 포르쉐 관련된 전체가 밀렸는데 시간의 얘기고 정규장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코리아 FT 같은 게 주봉에서 5주선의 가격이 정확히 3,680원이에요. 오늘 같은 날 이제 목요일이죠. 금요일 내일 종가상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되고 오늘 같은 날도 밀렸다. 여기를 찍어서라도 돌아 나가야 돼요.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한다는 건 추세가 깨지는 게 되고 월봉에서 매물대를 지금 밑에 내려와 있죠. 자, 여기 매물대 뚫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걸 깬다는 게 다시 20개선까지 올 수 있거든요. 20개선 가격이 3,440원이고 25원이고 이것도 깨게 되면 다시 제자리가 가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또 한번 고생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거래량을 잘 봐야죠.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바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으로
포르쉐 상단가를 뛸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20개선을 깨게 되면 대바닥이 오게 되고 다시 주춤하게 돼요. 그러면 이 대바닥권에서 코리아프텐 다시 모아나가시면 돼요. 자동차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나 흐름이 좋아질 수 있어요. 단 절대 간단하게 5선 깨면 안 되고 일봉에서 더더욱 타이트하게 잡을 때 물론 시간 외에는 여기보다 밀렸기 때문에 3,800원 밑에서 끝났기 때문에 얼마에 끝났냐면 3,700원에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21선을 훼손해도 안 되고 간단하게 내가 최대한 빨리 손절하겠다. 그러면 어제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요. 월봉에서 자꾸 매물 때 깨고 있고 싹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포르쉐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포르쉐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왜냐 포르쉐랑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저는 뉴스니까 그냥 포르쉐 관련주인 것 뿐이니까 예전에 매물대 정도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21선도 깨면 크게 무너진다.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매도를 못하거나 오래 기다리실 분들은 그냥 오래 기다렸다가 바닥권에 다시 매집해서 다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3기를 봅니다. 3기는 어제 종가상 일단 20개선 밀고 내려오지 않았죠. 이게 좋은 거예요. 20개선 가격이 4,359원인데 밀고 내려오지 않았고 시간 외에서도 아직 저기까지는 않았어요. 그 종목들이 대량거래 터지고 20개선을 뚫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20개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해야 돼요. 그러면 툭 찍고 올라갈 수 있고 주봉에서도 전혀 5주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시간에서도 이탈 안 했어요. 절대 앞으로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5주선을 이탈하거나 21선을 강하게 밑으로 밀고 내려오면 일단 손절치고 보는 게 맞아요.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포르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상장이 어떻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와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깨면 일단 손절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성호전자를 좀 보게 되면 아직도 240원 위에 있고 이선 지켜냈죠. 시간이 좀 밀긴 했어요. 5개월 선을 절대 깨고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5주선에 멈췄기 때문에 시간에 밀린 거랑 상관없이 5주선을 지켜주고 오늘 특히 이제 미국 나스닥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밀리지 않고 다시 떠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어제 시간에 많이 밀린 물량들이 아마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 담보 비율 못 맞춘 부분들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컸기 때문에 시간에 그런 부분을 맞추고자 시간의 물량들을 좀 정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센테크도 어제 알려드렸듯이 24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투자 경고 종목이죠. 자, 월봉에서는 목표가를 찍었어. 일단 얘가 목표가인데 이 친구는 20개선 뚫어주면 더 강이 갈 건데 저희가 일단 단기 목표가는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봉에서 내가 대응할 때는 어제 얘기 드린 대로 240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6일 CNS가 전혀 밀리지 않았는데 사실은 어제 그 종가 자리는 6일 CNS가 제일 좋았어요. 일단 월봉 예치가 낮죠. 굉장히 낮아요. 대바닥만 안 깨면 되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 이렇게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또 급등했다. 어제 급등했다가 어제 5일선을 지켜냈죠.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도 5일선 근처에만 있다면 해볼만 한 거예요. 깨자마자 손절.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봉에서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비스는 괜찮아요. 월봉 H가 어쨌든 낮은 데다가 이 공간에서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순간 포르쉐 관련 상장 이슈 상장에서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라메카닉스가 좀 걱정인데 오늘 반등해줘야 돼요. 미증시 급등했으니까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박스권 하단이죠 지금. 깼어요. 박스권 하단을 깬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조건 돌려주고 다시 돌아 나가야지만이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돌아 나가주게 줄 것 같아요. 미증시가 급등을 해서. 자, 임팩은 어제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고 일단 대바닥이긴 한데 이 친구도 코리아 FT처럼 프로젝트 관련주라 일단은 최저점 찍었어요. 여기만 깨면 되기 때문에 오늘 약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HLB하고 포르쉐 관련 이슈는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자, 우리나라의 리튬 핵심 광물 국내 자금률이 제로래요. 우리가 리튬에 관련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이제 조금 시장에서 핫하죠.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리튬 관련주 중에 너무 높은 거 말고 월봉에서 너무 높은 거 말고 낮은 종목들 위주로 볼게요. 미래나우텍은 너무 높아서 뭐 21선만 안 깨면 되긴 하는데 지금 깨자마자 바로 손절해야 돼요. 주식은 월봉에서 싸게 사는 거 이 친구 오면 10배 이상 올라온 친구예요. 그래서 무조건 조심하고 강원에너지도 월봉에서 높아요.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 밑에였었는데 지금 꽤 높아서 일단 대응하실 때 어제 알려드린 대로 5주선 근처 매수.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보고서 5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 5선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자, EV 첨단 소재 어제 또 급등했죠. 또 급등했는데 일단 월봉에서 20개선 밀고 내려오면 돼요. 자, 2,050원이 되면 매수해요. 2,000원 매수고 주봉에서도 일단은 잘 올라갔어요. 추세가 좋은데 일단 어제 또 급등했죠. 급등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살려면 간단해요.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오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나인테크, 성우하이텍, 포스코텍 전부 다 심하게 무너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 반등해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시장이 살아났고 특히 포스코텍 같은 경우도 예전 앞에 크게 뜬 이력이 있어서 다시 한번 뛸 확률이 굉장히 크고 일단 EV 첨단 소재 정도를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미 증시가 잘 끝나줘서 좋고 오늘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잘 반등해줄 것 같은데 막상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죠. 잘 반등해줘서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수익권 그리고 스윙 투자라든 중장기 투자라든 단타 투자하든 간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투자,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